SBS 중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현재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뒤 차차 흐려지겠고 대선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24도 등 22도에서 25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낮 최고 기온이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비가 내리는 동안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이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각 정당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막바지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를 벗어나 정읍과 고창, 군산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돼야 호남에서도 전북 몫을 찾을 수 있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사업 확실히 추진하겠다. 전라북도 예산 제대로 주겠다. 약속한 후보 누굽니까? 자유한국당은 정읍에서 막바지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지난 정부 때 집권당으로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며 사과하면서도 홍준표 후보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보수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울고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당은 골목골목을 누비며 바닥 민심을 훑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를 선택하면 패권 정치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며 혁신과 통합을 위해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과거 제대로 청산하고 개혁해서 새로운 미래, 우리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바른정당은 교회와 전주 한옥마을을 돌며 새로운 보수의 기적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의당 또한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유세를 벌이며 지지층을 다졌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익산 하수 종말 처리장의 일부 시설이 용량 부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이 시급하지만 200억 원 넘는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하루 10만 톤의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익산 하수 종말 처리장입니다. 하수 정화 과정에서 수분이 포함된 찌꺼기가 680여 톤 발생합니다. 찌꺼기는 농축조와 미생물 분해 시설인 소화조, 탈수 과정 등 3단계 감량 과정을 거친 뒤에 폐기물 처리 업체에 보내집니다. 그러나 처리 용량 부족으로 절반 정도의 찌꺼기는 소화조의 감량 단계를 생각한 채 탈수 과정으로 갑니다. 결국 찌꺼기 양을 더 줄이지 못해 해마다 8억 원이 넘는 처리 비용을 폐기물 처리 업체에 추가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 시설이 제 역할을 못한 데는 2년 전에 공사가 중단돼 슬러지 소각장 탓이 큽니다. 익산시가 슬러지 소각장 설치에만 10년 넘게 매달리면서 일부 시설 개선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익산시는 뒤늦게 소화조 등의 시설을 개선하기로 결정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1년에 마칠 방침입니다. 공사비 200억 원은 정부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를 확보한다 할지라도 상반기에는 아마 기본 및 실시 설계가 들어가서 본 공사는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도에 끝날 예정이에요. 그러나 익산시가 슬러지 소각장 사업 무산으로 건설업체와 법정 다툼과 환경부의 지원금 반환 요구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어 국가로부터 공사비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경찰이 5년 전에 사고를 줄이겠다며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지그재그 차선을 도입했습니다. 그 사이 차선은 10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하지만 관리가 잘 안 되는 데다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곳들이 많아 운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앞 도로입니다. 차선이 지그재그로 그려져 있습니다. 보행자가 많고 사고 위험이 큰 만큼 서행하라는 뜻입니다. 전북경찰은 지난 2012년
지그재그 차선 36곳을 처음 도입한 뒤 5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일반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그재그 차선은 328곳이나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에겐 여전히 생소합니다. 시민들은 그 용도를 잘 모르니까 그려진 것도 뭐 생각을 안 쳐, 저희가. 차선은 크게 늘고 있지만 현황 파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좀 잦은 데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300개수만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요? 더 큰 문제는 운전자들에게 오히려 혼선을 주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직선 차선을 지우지 않고 그 위에 차선을 겹쳐 그리거나 도색이 지워진 곳들이 많습니다. 기준과 달리 차선 길이도 제각각입니다. 제대로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원래 교통사고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맞죠. 경찰은 5년 전 지그재그 차선을 도입한 지 넉 달 만에 교통사고가 55%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차선을 10배로 늘리는 동안 추가로 효과 분석을 하지 않아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이 대상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입니다. 평일 낮 시간이 돼도 주차된 차량들이 빼곡합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도 차를 댈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내 차를 내 집 앞에 대본 일이 없어요, 다. 우리 애들 차나 보나 너미 집 앞에다 차를 주차해놓고 이렇게 오면 입스름도 가끔 나고. 주민들은 주차 전쟁에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까 항상 걱정입니다. 연락처 없는 차들이 있거든요. 불 같은 거 나면 이거 차 한 대 바다시다는 소방차 못 들어와요. 그런 것이 제일. 전주시가 이 같은 주차난을 덜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합니다. 주차 구획선을 그은 뒤 주차요금을 미리 낸 주민에게만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주차요금은 한 달에 2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차를 대는 경우에는 견인 조치하거나 공영주차장 하루 요금의 4배까지 주차요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면도로도 주차가 불법 주차 때문에 통행이 안 되고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소를 하고. 전주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주민 신청을 받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자치단체들이 저마다 출산 장려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시설 조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을, 완주구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체험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순창 군민들은 8월부터는 장난감 구입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순창군이 문화의 집 1층에 3억 6천만 원을 들여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을 조성합니다. 순창 군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쌍치와 복흥처럼 거리가 먼 지역을 위해서는 배달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완주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교통과 생활, 재난 등 9개 분야의 주제를 갖춘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설치합니다. 이 시설이 생기면 어린이들이 평소 실감나는 체험을 통해 실제로 위험 상황이 닥쳤을 때 대처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87회 춘향 선발대회에서 춘향 진에 선발된 박지승 양 등 6명이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국내외 관광축제와 박람회 등에 참가해서 남원과 춘향 문화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군산 꽁당보리 축제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군산보리를 소재로 농경 자원을 축제화한 꽁당보리 축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이 이번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31.6%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임에 따라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북의 대선 투표율은 1997년 15대 대선에서 85%로 높았지만 2002년 16대 대선에서 74%로 떨어진 뒤 2007년 67%, 2012년엔 77%로 세 차례 연속 대선 투표율이 80%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전북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데다 사전 투표율까지 30%를 초과해 전북의 대선 투표율이 20년 만에 80%를 넘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개막하는 20세 이하 월드컵을 앞두고 입장권 현장 매표소가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인터넷과 콜센터에서만 팔아온 20세 이하 월드컵 입장권을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시청 1층 로비에 현장 매표소를 설치해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선 경기는 입장권 한 장으로 하루에 2경기를 볼 수 있고 11장 이상은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농가 소득이 전국 9개 도지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6년도 농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농가 소득은 3,687만 5천 원으로 9개 도지역 평균보다 32만 2천 원이 적고 순위도 6위에 그쳤습니다. 또 농가 자산은 3억 3천만 원으로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8위에 머물렀으며 부채는 2,800만 원으로 세 번째로 많아서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뒤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달에 대학 입시 설명회가 잇따라 개최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3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서울대 입학전형 설명회와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일에는 교육문화회관에서 고등학교 1, 2학년을 위한 대입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회가 열리고 이튿날인 21일에는 전북교육청 강당에서 사관학교 입학전형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크게 늘었지만 전북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모두 36만 4천여 명으로 한 해 전에 비해 23%나 늘었습니다. 반면 전북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3,889명으로 1.1% 줄었습니다.